이곳저곳에서 많이 배웠죠. 자, 도시개발법에 조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개발법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나왔던 게 도시개발조합이죠. 개발사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조합은 어떨 때만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고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토지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는 도시정비법에는 무슨 조합이 있어요? 정비사업이란 것은 노후불량 곤충을 드러내고 다시 건물 짓는 건데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조합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자, 정비법에는 재개발조합이 있고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안에서 직접 사업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토지 건축을 가지고 그죠? 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주택법에 있는 주택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는 조합이 있는데 주택법에는 무슨 조합이 있어요? 주택조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법에는 주택조합. 그러면 이런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과 직장은 없는데 이 땅 사가지고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데고 리모델링은 뭐예요?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예요? 재건축은 드러내고 다시 새로 다 짓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대수산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법에 있는 정비사업조합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있는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에는 이 세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주택조합 부분들을 쭉 보겠습니다. 자, 645페이지에 주택조합의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우리 주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설립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참 지역주택조합 설립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럴까? 왜 지역주택조합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안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많이 할까? 그 이유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조합. 그래서 보면 그게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하는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땅 사가지고 이렇게 주택 지어서 직접 분양한다는 이야기예요. 현대나 삼성처럼 주민이 주택을 마련한단 말은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근데 이 주민이 예전에는 동일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다음 동일 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에서 여기에서 서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거예요.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할 때 그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주민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면 다 인천시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권역.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했잖아요.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사람도 인천에 있는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민의 개념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개념이 예전처럼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1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주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 대전하고 세종시를 하나에 묶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예요. 주민의 개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부분까지 뭐 주민의 개념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개념상 주민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 이런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이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지만 직장주택조합은 누가요?
근로자겠죠. 동일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그래서 뭐 우리 군인 아파트도 있고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동일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 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뭐겠어요? 리모델링은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하죠. 이게 누구겠어요?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파트가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건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조합 설립해서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훨씬 비용 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힘들고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되면 리모델링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시간이 경과해서 리모델링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자, 그러면 이 세 개 조합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는 지금 교과서에는 없는데 살짝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특히 리모델링이야 있는 주택 리모델링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지역과 직장주택 조합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이들이 땅 사가지고 현대나 삼성처럼 땅 사서 주택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처럼 분양하는 건데 이 주택조합의 장점은 뭐예요? 자기들이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니까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보다 훨씬 싸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기상 많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빼고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먼저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겠어요? 먼저 조합원을 선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과 직장은 주택건설 사업할 때 절차 조합원을 모집할 겁니다. 자, 모집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그래요. 발기인, 모집 주체. 뒤에서 나올 테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할까? 여기 있는 조합원을 이렇게 여기 있는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모집 신고를 해요. 신고하고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까요? 아니면 공개 모집할까요? 공개 모집합니다. 예전에는 선착순 했는데 너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 이런 게 활성화돼서 공개 모집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집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이제 모집 주체와 가입 신청자가 가입 계약서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약서 작성하는데 이 가입 계약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가입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했으면 이제 이부어서 이제 조합원 수라든지 모집을 몇 명 정도 해야 될 것인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모집이 딱 되면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모집을 하고 이제 신고하고 조합 모집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근데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고 조합은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때 모집하고 여기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여기 가입 신청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총회 열어서 사업 종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모집하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 이들이 이제 사업 주체가 된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됐으면 우리 이 건축법에서는 여러분이 건축주예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모집 주체가 됐으니까 이제 사업 주체가 됐으니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조합 설립이 됐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현대나 삼성은 그냥 자기가 DG 소유권 확보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요. 설립 인가를 받아. 인가 받아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가 해야 되는데 이 인가후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 소유권 확보가 안 되다 보면 사업계획 승인 못 받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총회 열어서 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집에서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가입 시청자들이 총회 열어서 사업 종결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이 모집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DH 수익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계획 승인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총회 열어서 조합을 해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년, 3년.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절차다. 자, 주택건설 절차. 뒤에서 나오니까 미리 절차를 한번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이제 설립해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교과서 밑에 조합 설립 인가 나왔어요. 자, 거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 지역과 직장은 주민이냐 아니면 근로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다. 마련동물뱅이. 마련한단 말은 땅 사서 주택 짓는다는 이야기, 건설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리모델링에다 동물뱅이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인가 동물뱅이.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 마련 인가, 리모델링 인가. 거기만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맨 밑에 인가받은 내용을 박스 위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우리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인가받았는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받은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뭐라고 했어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인가받는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설립신고가 있어요. 좀 이따 확인하겠는데 직장주택조합은요.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받는단 말은 분양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 거기 공급에다 동묘총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신고한다. 신고에다 똥을 쳐시고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받는다.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급받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한다. 그래서 공급 나오면 신고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련하기 위해서 인가. 자, 그러면 이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 요건. 자, 이 인가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2번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 자,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인가 신청할 때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일단 조합원 모집했어요? 모집 안 했어요? 조합원이 모집돼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가 신청할 때 첨부될 서류가 조합원 명부라든지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은 인가 신청할 때 서류 첨부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이 조합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박스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5번까지는 다 공통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6번, 7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 7번. 이 마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마련한단 말이 자기들이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 아까 이렇게 해서 이 DG 수익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자, 무엇을 첨부해야 되냐면 여기 이 조합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땅에 대한 수익권 확보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래. 그래서 몇 % 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냐면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가 신청할 때는 80% 해당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즉 여기 있는 지주들의 나중에 땅 주겠다라는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도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인가 요건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몇 퍼센트 이상의 대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된다고요? 15%. 그래서 80 플러스 15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인가 요건. 그래서 여기는 80% 이상의 사용 권한과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그 두 개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총회 직접 출석. 이건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보고 오른쪽 3번 보세요. 오른쪽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이니까 있죠. 아까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여기도 자 직장주택조합도 똑같아요. 직장주택조합도 마련하게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때도 인가요건 똑같습니다. 지역과 직장은 똑같아. 예, 이건 80% 15% 지역이든 직장이든 땅 사서 하는 것이니까. 다만 직장주택조합은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지만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한다. 아까 배웠던 내용.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보세요. 자, 주택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할 거예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까 인가 받으라고 그랬죠?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인가. 자, 여기서 이제 인가를 받으려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일단 리모델링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택이 시간이 지나서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아까 지역주택조합처럼 직장주택조합처럼 80%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수익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 돼야 안 돼. 이미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니까 인가 신청할 때 요거 첨부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에 관련된 사항은 공통적으로 지역이든 직장이 똑같은 것이고 자 인가 신청할 때 여기에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 설립에 대한 여기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인가 신청할 때 여기는 이 동의 요건하고 그리고 신축된 아파트를 바로 리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돼야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 경과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이 동의사하고 경과 연수 증명 서류가 인가 신청할 때 첨부돼야 됩니다. 자, 거기에 있는 2번. 자, 2번에 박스에 2번. 2번에 다음 결의를 증명한 서류 나왔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재건축하고 여러분 사시는 단지 재건축은 드러내고 다시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죠?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 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은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자, 그죠? 리모델링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드러내고 새로 짓는데 재건축은 이 주택단지 전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지 101동만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이 101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을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이 101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101동에 있는 구분소유자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얼마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이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여기는 3분의 2 이런 숫자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재건축할 때 혹시 기억할까요? 이 주택단지 안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는 얼마 얻었어요? 재건축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재건축은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전체로 이 필요 조건이 동별 과반수 그리고 전체가 4분의 3
재건축은 드러내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건 75%의 동의가 필요해요. 4분의 3. 그런데 리모델링은 동을 여기도 리모델링은 똑같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 근데 동은 재건축처럼 여기도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근데 전체로는 4분의 3이 아니라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건축은 75%가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은 67%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럼 재건축이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리모델링이 쉽다는 이야기. 리모델링이 쉽잖아요. 재건축은 4분의 3이니까 75% 동의가 돼야 재건축할 수 있는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101동을 리모델링에 설립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수요자 의결권 3분의 2. 리모델링은 3분의 2구나. 재건축은 4분의 3, 75%인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이때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조건은 동별 과반수, 전체로는 3분의 2. 그리고 이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수요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주민 동의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경과연수 즉 자 리모델링이 뭐예요? 우리 리모델링은 우리 건축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 배웠잖아요. 대수선하거나 그냥 대수선할 수도 있고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대수선만 하겠대. 대수선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대수선은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 중축을 해야 비용도 줄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사동 하나 더 지어가지고 중축을 해서 세대수 증가도 하고 그래야 기존에는 조합원들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자, 중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의 인가 요건이 아까 지역과 직장은 땅 사서 하는 것이니까 사용권과 수익권이 확보가 돼야 되지만 여기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런 주민 동의사하고 그리고 경과연수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2번 나왔죠?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648페이지 2번 메뉴에 근데 리모델링은 자, 리모델링 이 건물 지금 리모델링하게 조합을 설립했어. 근데 리모델링 할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자, 그러면 동의 승계돼요, 안 돼요? 동의 승계되죠. 리모델링은 있는 것이니까. 자, 우리 재건축도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것처럼 리모델 메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건물을 취득하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권리도 같이 승계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경과연수는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할 때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파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매도 청구할 수 있듯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파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가 나온다. 자, 그 정도만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5번 등록사업자 책임. 아까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었죠? 그럼 공동으로 할 때는 주택조합은 국장한테 등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조합원한테 어떤 재산상의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자 여기 5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 자 보시고 주택의 우선 공급. 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뭐 제일 만만한 게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 모집해서 그러면 조합원한테 먼저 동호수 배정을 먼저 해주잖아요, 안 해주나요? 이거 뭐 재개발, 재건축처럼 먼저 동호수 배정 먼저 해주잖아요. 이 말은 조합원한테 뭐 할 수 있다고요?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6번 주택조합은 가로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인노주택 리모델링 할 때 뭐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빼고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도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7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수 있고 그러면 탈퇴했으면 가입할 때 가입비 예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주니까 문제지. 환급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탈퇴할 수도 있고 또 제명되더라도 비용 환급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기출 지문이 나왔으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원무의 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주시면 이제 봐주시고